안녕하세요, 사인입니다. 점점 날씨가 시원해지면서 이제 완전히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가을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독서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제가 평소에도 책을 자주 읽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요즘 들어서 또 책을 보는 거에 좀 소홀해진 것 같아서 가을을 맞아서 일주일간 1일 1권을 독서해 보려고 하는데요. 매일 한 권씩 제가 읽은 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읽을 책을 찾아서 도서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개인적으로 구매했던 취향은 어떻게 계급이 되는가를 집에 와서 읽어봤는데요. 이 책은 어떤 책이냐? 지금 나의 취향은 과연 내가 선택한 것일까? 아니면 어떤 사회적 현상에 의해서 결정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프랑스의 학자인 부르디유의 서적들을 보고 여러 가지 고찰을 해보셨다고 해요.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느냐,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는 것이 많다는 거. 내가 사회에서 학습하고 경험한 것이 그대로 나의 취향이 되는 거를 아비투스라고 정의하는데, 소득에 따라, 계층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소득과 경제력에 따라서 내가 소비할 수 있는 문화나 물건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계급에 따라서 취향이 나눠지기도 하고 그 취향에 따라서 계급이 정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이제 사람들의 시선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 보니까 점점 더 상류층의 문화나 상류층이 구매할 수 있는 물건들을 소비하려는 욕구가 현대에서 많이 강해져 있고, 작가님이 스스로 차를 사고 집을 샀던 일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자신조차 이러한 사회적 시선에 자유롭지 못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의 취향을 갖게 된 어떠한 계기나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재밌는 책이었고, 이 책이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는 특히 4번째 장인 취향 독립이라는 챕터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앞서서는 취향과 자본, 상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다면 4장에서는 나의 취미를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어떤 사회적 시선에서 자유롭게 나만의 취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4장은 되게 슥슥슥슥 되게 빨리 봤던 것 같아요. 취향과 소비에 대해서 고찰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요. 사회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취향을 가지고 낭만적으로 살고 싶은 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 안녕하세요. 2일차 책은요, 저의 첫 이북인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를 읽어봤는데요.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들이랑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랑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내가 되게 평소에 많이 생각하는 것들이다. 내가 살고 싶은 어떤 삶의 방향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서 되게 빨리 읽었어요. 저도 평소에 다정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타인에게 다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놓으셔서 공감 가는 부분도 되게 많았고, 이런 것도 좀 더 신경 쓰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이 되게 많아서 정말 인생 코치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 감정과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타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잘해준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정말 나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게 정말 건강한 다정함의 방식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인상 깊었고요. 타인에게 다정한 게 결국 나를 위한 일이다라는 메시지가 있어서 저는 다른 분들도 꼭 한 번씩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서 좀 고찰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읽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 오늘의 책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일차에 읽은 책은요,
생명가격표라는 책인데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가, 값을 매길 수 있는가, 이러한 물음을 던지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책을 폈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생명과 가격에 대해서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와서 평소에 경제나 사회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조금 읽을 때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 또한 어려운 내용의 책이어서 완전히 다 명확하게 이해했다기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과 뉘앙스를 위주로 글을 읽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생명의 가격을 매길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회와 이 세상은 아직까지도 이 생명을 가격을 매기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준 책이었어요. 인종, 국가, 성별, 나이, 굉장히 많은 것들로 사람들을 구분짓고 생명의 값어치를 나눈다는 거죠. 국가와 기관, 기업과 개인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이렇게 가격을 매기는지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서술을 했는데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도 너무 불공정한 사회에 살고 있으니 계속해서 그런 불공정함을 평등하게 만드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후반으로 가기 전까지는 이론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집중을 하시면서 봐야 되고요. 뒷부분은 비교적 술술 읽혀서 마지막엔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등함과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책이었습니다. 벌써 절반을 넘어서 4일차에 왔습니다. 오늘 4일차에서 제가 읽은 책은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일단 너무너무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헤르만 헤세 작가도 그렇고 데미안도 그렇고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사실 저도 처음 봅니다. 근데 너무 유명한 작품이라 듣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특히 제일 유명한 구절인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하나의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저도 읽기 전에 그 구절을 먼저 보니까 되게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성장적인 서사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제 기준에서는 너무너무 재밌다? 일단은 스토리 라인 자체가 굉장히 명확하고 복잡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았고요. 다만 표면적인 스토리보다 그 안에 들어있는 은유나 어떤 철학적 메시지를 얼마나 더 깊게 생각하고 느낄 수 있을지에 따라서 점점 더 다른 재미를 찾을 수 있는 책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내면의 성장에 대해서 다룬 책이다 보니까 공감되는 부분도 되게 많고 싱클레어의 모습을 보면서 나 스스로도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책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인터넷에서 데미안에 관해서 다양한 해석과 서술을 해놓은 영상들도 많이 찾을 수 있어서 책을 다 읽고 다양한 해석들을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콘텐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한 번 더 읽어볼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가장 많이 느낀 건 나는 과연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가? 사람들의 시선이나 생각들에 맞춰서 살아오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았고 흥미진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4일차 읽은 데미안은 굉장히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었습니다. 5일차입니다. 5일차에 제가 오늘 읽은 책 한강 작가님의 작별하지 않는답니다. 저도 사실 책에 그렇게 조예가 깊거나 그러지 않은 평범한 사람으로서 한강이라는 작가님에 대해서도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에 알게 되었는데요. 한국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이다 보니까 이후에 한강 작가님의 책들을 읽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궁금증이 굉장히 있었는데 사실 제가 처음 읽은 한강 작가님의 책은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라는 시집인데요. 일단 그 시집만 봐도 알 수 있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너무 어렵다. 평소에 문학을 좋아하시고 많이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잘 모르겠지만 저처럼 초보 독서가에게는 조금 어려운 문체의 작품들이었고 시집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작별하지 않는다도 초반부의 느낌은 좀 비슷했어요. 추상적이고 표현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좀 이 책 어려우려나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소설의 갈래에 있는 책이다 보니 그래도 끝까지 잘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소설가인 경아라는 인물이 있고요. 다큐멘터리를 찍는 감독인 인선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친구인데, 경아가 인선의 부탁을 받고 이제 병원에 찾아간 거예요. 인선의 손가락이 두 개가 잘린 상황이었고, 인선은 경아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앵무새가 죽지 않게 물과 먹이를 줘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데요. 지금 둘은 서울에 있어요. 인선의 집은 제주도였던 거죠. 경아가 나 그럼 뭐 짐도 챙기고 뭐 다음 날에 좀 준비를 해서 가겠다 했는데, 인선이 아니 지금 당장 가줘 해서 경아가 그 부탁을 받고 제주도로 가게 됩니다. 이 시기에 제주도가 눈이 엄청 많이 내려요. 버스도 막 안 오고 눈길이 너무 많아가지고 앞도 잘 안 보이고, 경아가 인선의 집을 찾아서 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줄거리의 흐름 자체가 중요한 작품은 아닌 것 같았어요. 시제가 계속 바뀌거든요. 현재에 있다가 과거 회상으로 넘어갔다가를 계속 반복해요. 현재 과거, 현재 과거, 현재 과거, 현재 과거, 이렇게 굉장히 돌고 도는 소설이라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읽으시면은 중간중간 계속 책의 내용을 놓치게 되실 거예요. 저도 잠깐 막 졸려서 가볍게 이렇게 글자를 훑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게 무슨 얘기지? 이렇게 되는 순간이 발생하더라고요. 일정 이상의 주의력을 요하는 책이고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되게 마음이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이 책도 너무 유명한 책이다 보니까 궁금하시면 다양한 해석과 소개글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과 사랑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던 책, 작별하지 않는다였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자, 6일차에 읽어본 오늘의 책은요, 마리 루티님의 가치 있는 삶입니다. 이 책은 제가 피글로그 채널에서 보고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읽어본 책이고요. 제목이나 책 설명이 되게 제가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있어서 호기롭게 스타트를 끊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오래 읽었어요. 분명히 책 초반에 다른 사람들은 책을 좀 어렵게 쓴다, 그 어렵게 쓰는데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을 알지만 나는 보다 쉽고 명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싶다 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되게 처음에 기대했거든요. 이거 진짜 한두 시간이면 읽는 거 아니야?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느낌의 책이니까 진짜 빨리 읽을 수도 있겠다 하면서 책을 읽었는데, 아, 생각보다 빨리빨리 안 읽히는 거예요. 엄청 막 어려운 어휘나 문장들이 있는 건 아닌데도 생각보다 되게 집중력을 요하는 책이었고요. 가볍게 읽고 있으면 되게 갑자기 뒤통수 맞을 때가 있어요. A는 A고 B는 B다 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구나 하고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 책 되게 문장의 호흡을 길게 길게 읽어야지 제대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짧은 호흡으로 보려고 하면은 계속 놓치는 부분들이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읽고 나서 잘 읽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인상적인 부분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삶은 어떤 고통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이 책에서는 고통이 없어져야 될 존재로 설명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든 인생의 고통은 수반되는 존재이고, 오히려 고통이 있기에 우리의 삶이 더욱 가치 있는 삶이 된다 라는 말을 해주는데, 저는 좀 그런 점이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내가 원하는 삶 가운데서 방황하며 줄다리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책, 마리 루티의 가치 있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7일차 독서 보신 것 같이 대도시의 사랑법을 읽어봤고요. 대도시의 사랑법은 제가 드라마로 굉장히 재밌게 본 작품인데, 일단 너무 재밌다. 제가 먼저 드라마로 대도시의 사랑법이라는 작품을 접했다 보니까 글을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드라마 속 장면들이 머릿속에 다다닥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도 고증을 참 잘했다고 느꼈고, 원작 소설도 각색할 부분이 크게 없이 탄탄한 작품이었구나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고영이랑 규호가 나오는 파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고영이란 인물이 어떻게 보면 되게 방탕한 생활을 이어오던 인물이었는데 앞서 만나게 되는 두 인물에 의해서 모종의 변화를 겪고 그 뒤에 만난 게 규호인데 저는 뭔가 규호랑 고영이 나누는 친구 같으면서도 안정적인 사랑이 마음을 몽글몽글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실 드라마를 보면서도 울었거든요. 너무 슬퍼서. 근데 소설을 보면서도 그 어떤 생생한 충격이나 공허한 감정들이 잘 느껴져서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참고 열심히 읽었습니다. 주인공인 고영이란 인물 자체가 굉장히 유쾌하면서도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인데 고영의 시점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야기가 굉장히 일단 재밌어서 술술 읽혀요. 약간 골 때리는 부분도 있고 또 엄청 상처나 아픔들이 있는 캐릭터다 보니까 그런 감정들을 떠올리면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이 이야기에 되게 몰입이 되는 것 같아요. 몰라? 그냥 재밌다고요. 한번 보세요. 돌아가고 싶지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정말 가장 뜨거운 한때를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규호라는 인물과 함께 있을 때 아이 같아지는 모습이 되게 마음속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이렇게 7일차 책까지 읽어봤고요. 일주일간 1일 독서를 해봤는데 와 약간 과식한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책을 읽는데 많은 시간을 쓰는 건 좋은데 하루에 한 권 읽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들을 하루 안에 읽는 것 자체가 충분히 그런 문장들이나 내용들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흡수를 한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읽어보고 싶던 책들을 다다다닥 읽어볼 수 있어서 굉장히 알차고 좋은 일주일이었다. 여러분도 제가 읽어본 책들 중에서 좀 흥미로웠던 책이 있다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저희가 추천해주고 싶으신 책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일주일 동안 1일 1권 독서하기 챌린지였습니다.